네, 시면상학과 특이적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가 잘 지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개인들은 좀 1조 6천억 원 가량을 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과연 내일 시장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단기 반등에서는 좀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섞여 있습니다. 3%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이 하락폭 과연 우리가 다른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좀 덜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까? 아니면 9월 시장에 좀 어렵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초전이 되는 것인지 다양한 이야기들 좀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겨낼 수 있는 해답 월수팀이 마련해 줄 것 같습니다. 월수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 분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고요. 세 분이 상당히 큰 힘이 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장 한 줄평. 힘이 좀 빠지긴 하겠지만 힘을 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엽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한 줄평은 우려가 현실로입니다. 최근에 제가 9월달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랑 바이오 관련 종목들 고점에서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아쉽게도 반도체랑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였고 그 주도 섹터가 무너지다 보니까 다른 섹터까지 파장이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더 오후장 들어서 더 빠졌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그 중에서도 매수할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 중에도 좋은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백인엽 매니저님은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해답은 있다, 탈출구는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항상 쓰는 예시를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기 걸린 미국장, 독감 걸린 국내 증시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수는 우리가 덜 빠졌어요, 조금. 지수는 덜 빠졌지만 하락 종목 개수, 상승 개수 수만 따지면 우리 역대 탑10 중에 2위입니다, 오늘.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하락수 대비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기 방어주 형태 내에서 좀 방어를 해주는 종목들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많이 약했어요. 많이 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시황적인 부분도 다루겠지만 이제 연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그럼 여기서 하락을 하는 관점에서 동참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지금 단기 반등에 대한 모멘텀과 기술적인 요인을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은 일단 9월 중에 물론 9월, 10월 사이에 이제 안 좋은 시장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도 계속해서 7월 달부터 꼼꼼하게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야기로 조금 있다가 내용 좀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또 김병진 매니저님처럼 긍정의 마인드가 이럴 때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시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시황이 종목 얘기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이미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전일장의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죠. 제조업 PMI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약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8월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인 47.5를 소폭 하회해서 47.2로 떨어졌습니다. ISM 제조업 PMI가 떨어졌다, 제조업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국가잖아요. ISM 제조업 지수가 소폭 떨어졌다라는 건 ISM 지수의 구성 항목을 보시면 딱 이해가 가실 텐데 신규 주문이라든가 생산, 고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인데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평가를 했던 그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재고나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이런 지표들을 이제 구성을 해놓은 ISM 제조업 지수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추정치가 소폭 하회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매물이 좀 출회된 네.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빠진 이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이미지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장이 빠진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수급 주체잖아요. 시장은 이때 수급이 있으면은 뭐 장이 안 좋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외국인이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주도주가 없다라는 것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또 급락이 나온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전반적으로 첫 번째 제가 이미지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많이 판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고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이 좀 저점이 됐으면은 보통은 이제 신용장고가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매수하려는 저점 매수세가 좀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매수세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눌림이 더 심화돼서 마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를 인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은 뭐 이제 없으니까요, 사실. 그렇죠. 네.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 오히려 CME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더 올라갔고 25bp가 아니라 50bp, B컷에 대한 전망치가 3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면 그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다시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시고 시장에 빠진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했던 추정치가 소폭 가이던스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좀 빠졌고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저점 매수의 구간이 좀 들어왔고 금리 인하가 다시 들어오면은 지금 미국이 통화량도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네.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네.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 이야기를 하셔서 세 분한테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 8월 5일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치면서 그때 하락장이 나오면서도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에서 한 번 하락 더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어요. 매니저님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락이 저는 오늘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단기적으로 V자 반등 나온다는 거는 욕심이니까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되 저점에 대한 거는 이번 하락 추세가 나왔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지금 OX 잡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OX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오늘이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이라는 걸 좀 잡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오고요. 아직 멀었다. 네, 조금수 매니저님. 혹시 차라리 이게 하락 추세가 끝났다 남았다 이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하락 추세가 끝났다면 O 들어주시고요. 남았다 X입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조범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는 아직 좀 하락 추세가 남아 있다. 김병준 매니저님 중립을 틀어주신 네. 건가요?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보다도 저는 하락 추세를 누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정도 저점이 됐으면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으로 봤을 때 세모가 맞겠다. 오히려 좀 그래서 명쾌한 게 다가온 네, 것 세모를 같습니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범수 매니저 말고 일단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설명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오늘장 하락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뉴스가 지난 8월 달 급락했을 때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지난번 같은 경우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즉 고용 지표가 잘 안 나오면서 샴의 법칙이 부각되었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딩 네. 청산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가 안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부각되었고요. 같은 이제 경기 침체인데 지난 8월 달은 고용 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었고 지금은 이제 제조업 지표가 우리 기대보다 못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었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거든요. 거의 하락하는 요인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그때 우리 투자자들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급락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지난 8월 달처럼 급락은 나오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번 주 목요일이죠. 아직까지 고용지표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네, 맞아요. 지금 제조업 지표도 안 나왔는데 고용지표까지 만약에 안 나온다라면 생각보다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고 네. 일단 목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지표를 가지고는 우리가 예전까지만 해도 좀 배드 이즈 굿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배드 이즈 베리베리 배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표가 잘 나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조범수 매니저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ISM 제조업 지수가 어제 뭐 영향 네. 여분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재팬에서 이제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좀 뭐 ISM 제조업 지수, 엔비디아 반독점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엄청 큰 이슈 이벤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당시에 나스닥을 제가 항상 라이브로 지켜봅니다. 새벽 2, 네. 3시까지 보는데 제조업 발표 지수 영향으로 지수의 변동성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최근에 47에서 52 수치 정도까지의 박스권을 가다놓고 움직였었다 보니까 예상치에서 미스가 난 거는 물론 어느 정도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게 큰 영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뱅크 오브 재팬 이야기인데 이거 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네. 이미 4일 전부터 언급이 있었었고 전일 기준으로 굉장히 또 강한 언급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달부터 먼저 금리 인상, 일본이 금리 인상을 진행했었을 때 일본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올렸을 때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과거의 이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이 부분 때문에라도 시장이 겁에 질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반독점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엔비디아 반독점, 엔비디아 그래서 좋아서 쓰는 거 아니었습니까? 좋아서 쓰는 겁니다. 엔비디아 해당 대변인도 DOJ에 지금 출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술력이 좋고 네. 그리고 우리 이용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가는 거지 반독점법은 아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옛날부터 마찬가지예요. 게이밍 시장 쪽에서도 우리 이제 뭐 PC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원래부터 점유율이 8에서 90%였습니다. 예. 그 구간 내에서 문제는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불안정의 가속이라고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힌덴부르크 얘기를 또 드렸었잖아요. SMCI 슈퍼마이크로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다시피 이런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이 AI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등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의 포지셔닝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엔비디아 매수나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흔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락분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정말 자료가 많이 필요해서 이거는 이따 무방에서 꼼꼼하게 보여드릴 건데 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오히려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믿음 구간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초에 엔비디아나 반도체 하락세를 만들었었던 건 헤지펀드의 매도 때문에 나왔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지금은 포지셔닝이 재정립하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지금 구간부터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논파 페이롤이죠. 논파 페이롤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시장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빠질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FOMC 전후로 물론 우리나라에 내만여의 날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정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13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블랙아웃 기간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이 13일 이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그럼 시장의 수급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위험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악재적인 모습이 해소가 된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이론을 제가 굉장히 몇 달 동안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 하이닉스 이론 관점을 우리가 한번 그럼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하이닉스가 굉장히 반복적인 사이클을 보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5만 원을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 저는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짜리 이제부터 그러면은 승부 구간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싸게 많이 사나 구간인 겁니다.
반복 사이클이 지금 총 3번째라고 말씀을 저희드렸었죠. 재고 사이클, 그리고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하락 조정, 네, 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상승분 대비해서 거의 0.5에서 0.618배 가량의 기술적인 조정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냐면은 이거 지금 직전에 2015년도 때 당시에 재고 파동 나오고 이때 2018년도 5월부터 빠졌잖아요. 이때 예. 뭘로 빠졌습니까? 트럼프. 트럼프로 또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이런 이슈 이벤트들이 언제나 1차적인 단기 조정을 만들고 지금 재무나 아니면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더 좋아질 겁니다라는 부분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정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정이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거는 무료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그거죠. 오늘의 하락 얼마나 좀 길어질 것이냐 그리고 좀 단기간에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로 먼저 풀어봤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미국의 침체 공포. 오늘의 하락 이유를 보면은 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도 있고요. 경기 침체도 있고 반도체 고점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이것도 궁금합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 보면요. 미국 시장부터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크로와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아서 다 내려간 건지 반도체가 끌어내린 건지 이런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둘 다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우려감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가 나왔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장뿐만 아니라 국내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사실 이제 조금 질이 나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지난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난 8월 28일이었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한 6%대 빠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9% 빠졌단 말이죠. 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경기 침체와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우려감이 부각될수록 엔비디아부터 급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하락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다른 섹터들도 힘없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절없이 하락하는 걸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엔비디아가 빠진 거는 그냥 반도체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랑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우려감이 부각되었을 때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두드려 맞더라. 왜냐하면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가지고 엔비디아에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또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기 침체랑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산업 버블론 이슈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쵸. 사실 AI 버블론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알 수가 없죠. 맞아요. AI 산업 버블론이라는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향후에 이제 지난 다음에 봐야지만 실제 그때가 버블이었구나 아니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걸 맞추지 말고 버블인지 아닌지 논쟁하지 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 머릿속에 AI 산업 버블론 이슈가 각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장 하락이라는 리스크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바닥 잡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9월달 조정을 받은 이후에 10월부터 반등을 보였던 장도 많았기 때문에 뭐 올해는 사실 금투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9월 말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까 SK 하이닉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띄워보시게 되면 네네네.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15만 4,8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하락룸이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3만 원, 14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서는 조금 저가에 매수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와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도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요. 조은수 매니저님과 같이 이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에는
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좀 하락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건가요? 시기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가장 예시적으로 많이 드렸었던 거는 네. 3분기 주의하자고 미리미리 항상 말씀드렸었던 거는 정치적 이슈 이벤트를 많이 말씀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해 원래 주가지수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좋았다라는 게 일반론적인 관점이지만 네, 지금과 같이 정치적인 모습에서 변동성이 강하게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차익 실현 구간이 많이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하이닉스가 15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자, 하이닉스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수 아니고.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랑 연결해서 네. 말씀 전해드릴게요. Non Presidential Election Year과 Presidential Election Year,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단어가 또 비농업? 생각이 안 비농업? 나네. 아니요, 비농업이 아니고 선거가 없던 해. 그리고 선거가 예. 있던 해 주가의 평균 흐름입니다. 76년부터 23년도까지 평균치이기 때문에 꽤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항상 9월 달에 3분기 조정은 나왔어요. 근데 선거의 해 구간에서는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조정폭이 상당히 깊죠. 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변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선행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흐름들이 강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네. 정치적인 이벤트와 저는 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나 지원법이나 아니면 기업 법인세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지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지수에 대한 반등을 노려보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가 또 새로 나왔잖아요. HBM3E에 대해서 또 공급과 어제, 관련된 이야기가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상황인데 제가 과거에는 이제 HBM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납품이 시작되면 안정적인 공급 구간에 들어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맞습니다. 안정적인 공급 추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향후 그럼 3, 4분기 내에서 컨센서스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모건 스탠리나 아니면 골드만삭스 외국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도체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반도체 엔비디아 좋다고 다 같이 이 엔비디아라는 통나무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정상에 다 왔다 하니까 모건 스탠리가 먼저서 나는 이제 무거워 내릴래 하고 도망쳤어요. 네. 자, 그럼 나머지들은 아직도 떠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팔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좋다고 외치던 상황에서 변칙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조정분이 나타나는 건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11월 달 정도까지 이런 지수 변동성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짜리 기회예요. 돈이 현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뭐 15만 원 밑에서 더 빠질 룸이 있다? 그럼 계속 사면 돼요. 지금부터 모아가시면은 저는 100% 수익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요? 30만 원 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구간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인 공급 추세와 그리고 HBM, D램에 대한 가격 변동성, D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이 하락폭이 일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은 정상적인 평가로 지수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보시면은 기존 SK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던 재료와 반도체 업황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지수물로서 반등이 나옵니다. 지수물로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그럼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반등 나오고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반등 추세를 노리기에는 SK 하이닉스가 네.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에는 선택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는데 YC랑 삼성전자가 안 움직인다. 그것도 오늘 장에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이 됐다. 양치기 소년이에요. 트렌드포스가 물론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곳입니다. 대만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가장 또 우수한 자료가 많이 발표해 주는 게 트렌드포스인데 지금 일단 삼성전자의 입은 닫혀 있어요. 우리 이제 매일경제나 아니면 다른 메이저 신문사들에서 삼성전자 HBM3 통과 이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재료성은 이미 또 나온 상황이고 기대감 정도는 좀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그때와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반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기는 예. 어렵습니다. 다만 다시 고가를 넘어가는 반등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업황
지금 반도체 업황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던 1년 반 동안의 업황 중에서 이제 조정폭이 만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예. 올라갔으니까 내려온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자, 싸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싼 구간 얼마에 누가 제일 싸게 살 그쵸. 거냐, 시장이 열린 구간이니까요. 그 포인트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김병준 매니저 좀 이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 분할 매수에 대한 아까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반도체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섹터에서 봐야 됩니까? 사실 뭐 반도체는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큰 하락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근데 뭐 이게 실적으로만 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캐펙스 투자라든가 뭐 설비 투자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그냥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오픈 AI도 뭐 투자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픈 AI가 수익이 뭐 좀 늦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오픈 AI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고 8월 달에 이제 메모리 계약가가 소폭 하락했는데 네. 뭐 요즘에 뭐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수출액으로 보면은 큰 타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 이것도 사실 뭐 원래부터 엔비디아가 뭐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네. 잘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라 저는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가 저는 이제 좀 걸리는 게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부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17년, 18년도에 SK하이닉스 주가와 ISM 제조업 지수의 추이를 한번 보세요. 검정색 선이 ISM 제조업 지수예요. 어디까지 갔죠? ISM 제조업 지수가 60까지 갔죠. 네.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오르죠. 현재 보세요. 현재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가 46에서 50 박스권이죠. 네. SK하이닉스 주가 보세요. ISM 제조업 지수 빠지니까 어때요? 빠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하면 괜찮아요. 네, 저점 매수하면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경제 정책 자체가요. 지금 박스권으로 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리 인하 시점으로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미국에서 M2 성장률 통화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또 통화량도 증가할 거고 경제도 좀 활성화 될 거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다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소폭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점 구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매수를 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한번 좀 설명드리면 3분기 매출액이 81조 5천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12조 3천억 정도.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수정될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삼성전자 24년 영업이익은 41조 7천억이고요. 25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69조 3천억인데 이게 조금 수정될 수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이던스가 좀 수정이 됐더라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2천억 원 전망치에서 6조 9천억 원으로 전망치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네. 24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조 9천억에서 23조 4천억으로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소폭 수정이 됐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가 컨센서스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국면만 살짝 단기적으로 지나가고 9월달 금리 인하 나오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들 돌아오고 주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를 기회로 활용하셔야 되고 지금은요 저점 매수는 무조건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지금까지 세 분한테 이건 공통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OX 아니고요. 대답이 되시는 분은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시를 쫙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이 시장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쫙 봤을 때 이렇게 좀 계속 올라가는 차트를 계속 우상향했던 시황이 고점 우려를 딛고 더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되게 좀 그런 우려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 되게 다 좀 하락하는지 이게 좀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이것도 같이 점쳐보고 냉정하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니저님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지금까지 시장을 쫙 봤을 때 이렇게 좀 고점 우려 있을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시장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로봇 테마라든지 네. 뭐 그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사이클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이상을 올랐거든요. 네. 지금쯤 되면 고점 사이클 얘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과거보다는 이제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졌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IT 디바이스 기기가 네. 계속해서 나오니까. 원래는 더 짧게 반도체 사이클이 돌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길어졌는데 과거보다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더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달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내일 목요일 그 미국 고용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 다시 반등하고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하락장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된다라면 엔비디아의 조정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업황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백인님 매니저님 9월에 좀 시장이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좀 평소에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오늘이 좀 이게 전초전인지 아니면 처음에 좀 세게 맞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장에서 9% 급락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예.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반독점 이슈 때문에 2% 후반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9월장 들어서 그냥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좀 시장을 더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범수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확률 이야기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매니저님 마음고생 좀 많이 했을 수 있어요. 한 2달 동안에. 반도체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좀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조범수 매니저가 시황을 좀 잘 봐왔다라는 것도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점에서 그럼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가 너무 빨리빨리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지 않나 싶어요. 빨리빨리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고가권에서 한미반도체 저 14만 원, 15만 원에서 팔라 했습니다. 네. 19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지금 1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24만 8,500원 고가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셀링 관련돼서 얘기한 구간에서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50% 이미 떨어진 상황이에요. 저는 여기서 추가 낙폭 발생해도 10%에서 15% 내외라고 보거든요. 그거 감수하면서 지금 살 자리가 왔다는 거예요. 나눠서 사세요. 사면 됩니다.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메모리 사이클 기점으로 따지면 6에서 7년 구간입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3년 주기 같은 경우 지금 국내장에서도 실제적으로 현물 가격 같은 경우 출시한 이후로부터 떨어졌었거든요.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온 시점이 23년도부터입니다. 자, 지금 2년 반 정도 구간 흘렀어요. 지금 아직 현재 현물 가격은 그럼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구간 이후에 다시 올라온다고요. 경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경기 이벤트 이야기를 하는 게 금리 인하가 나오기 직전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확률적인 모습보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포지셔닝이 바뀌어야죠. 당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속도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50bp냐 25bp냐. 그러다 보니까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리 인상한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거 이러다가 지금 일본이 뭐 올리니까 에케리 트레이드 현상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미국도 50bp 인하해가지고 또 이제 급락장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자, 우려감이 올라와도 저는 지금 고가에서 50%가량 빠지는 상황이라면 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3개월 동안 눌렸다, 사세요. 눌렸다, 사세요. 지금부터는 물려도 상관없는 구간이에요. 하이닉스 시황에 대해서 저는 항상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구간 물리고 한 1년, 2년만 참아보세요. 계좌 수익률 100% 찍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건 경기 이벤트예요. 역대급 구간에서 딱 한 번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탈 났더니 딱 한 번 있어요. AI 버블 때 당시. 그때는 경기 이벤트가 굉장히 격하게 겹쳤었잖아요. 전반적인 전체 증시가 다 무너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항상 반복적인 습관을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아갔는데 정말 AI 버블 때와 마찬가지로 급락장이 또 나왔다. 그러면 더 사야죠. 지금부터는 사는 구간입니다. 가격적인 모멘텀에서 크게 지금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들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일까지라고 딱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반등 봅니다.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그널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반도체 현금 확보하셔야 된다. 그럼 그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타이밍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추석에도 연휴도 껴있으니까 추석 전에 조은수 매니저님 시그널 아직 남았다. 뭐 그것까지도 예고편까지도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전략을 좀 반도체 섹터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됩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빠질 때는 소부장엔 정말 손이 안 가요. 그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나마 사자면 이런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네. 말고 전략이 또 있습니까? 근데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통화 정책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가장 힘든 구간이 딱 지나가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할 거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소부장의 랠리가 달려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부장도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 정말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만간 오르기 시작할 때는 아예 그냥 갭상승해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대형주 쪽에서 좀 안전한 플레이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예.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 플레이를 지금은 하기 너무 좋은 시점이고 이미 빠질 만큼 좀 빠졌어요. 여기서 한두 번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겁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빠지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좋아요.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저희가 항상 특이점 끝날 때쯤에 종목 압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 뭐 종목 얘기하는 게 되게 큰 전략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질지 모르겠는데요. 신규 매수 관점이라는 전제를 깐다면 저가 매수로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8단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큰 YC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YC 같은 경우에는 HBM용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HBM을 한번 공급하기 시작하면 그 볼륨 자체가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HBM용 웨이퍼 테스트하는 YC가 그동안 많이 부각되어서 6월 달까지 올랐는데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가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라면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YC가 향후 삼성전자 가장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YC 삼성전자 수혜주로 이야기해줬고요. 자, 이어서 조은수 매니저님 아까 이야기한 것과 좀 동일하게 갈까요? 종목 압축도? 네, 당연하죠. SK하이닉스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뉴스도 분명히 이제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걸 보시면은 SK하이닉스에서 HBM3E 12단과 관련된 양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삼성전자는 8단이란 말이죠. 네. 엔비디아가 앞선 구간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냐면은 선당 공정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럼 이 전 버전. 딱 나뉘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담감이 일부 그래도 덜 해지긴 합니다. 그런 만큼 동장 성방이나 아니면 그 지수의 반등에 맞춰서 올라올 수 있는 빠르게 반등 나오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참 삼성전자 좋아해서 매일같이 I love you 삼성전자 이랬습니다만 그쵸. 오늘은 하이닉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로 네. 결정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네, 저도 SK하이닉스 그래요? 선정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현재 뭐 HBM 최강자이고 하고요.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직 시작이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전에서 네. 좋은 저점이 형성된 것 같아서 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하이닉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현재 좀 뉴스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아까 조은수 매니저 이야기 해줬어요. HBM3 12단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 HBM4까지 우리가 제일 잘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어제 뭐 이제 퀄통과 뭐 다양한 호재거리 뉴스도 좀 나왔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결국 엔비디아가 가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은수 매니저님?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모든 게 엔비디아한테 쏠렸어요. 엔비디아한테 모든 게 달려있어요. 결국엔 네. 야, 이렇게 어깨 무거운 사람은 또 처음 본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올라야지 지수도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올라가는 구간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 구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슈 이벤트는 좋은데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삼성전자 공식 발표는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 공식 발표도 일단 근시일 내로 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석 전에 보픽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보픽과 좀 같이 나오면 안 될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일단 지수물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반등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지금 AI 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강하게 불러일으켜주지 않는다면은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테마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가 아니라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YC와 같은 종목군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병준 매니저님 뭐 엔비디아 안 가면 글로벌 시장 정말 내려앉는 거죠?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뭐 그래요? 엔비디아 안 가면은 뭐 당연히 뭐 지수가 좀 덜 움직이는 건 맞아요. 엔비디아가 뭐 지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뭐 엔비디아가 가주면은 시장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도 맞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향방 좀 잘 보시면서 근데 뭐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줄어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엔비디아도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깜빡해가지고 변진 매니저님 말씀 듣고 딱 생각난 거 이것만 후딱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 좋아요.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얘기를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시총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반대급부로 올라간 게 있잖아요. 애플. 그러니까 원래 미증시에서도 M7 종목군들 위주로 이게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7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총 비중이 적어지는 순간 시장에 부담감이 가해지는 게 줄어드는 순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과 같은 경기 방어주 이쪽에 자금이 현재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하락이 마무리된다면은 굳이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증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는 점이죠. 애플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좀 조명하면서 애플의 방향성에 탐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아이폰 16을 통해서 정말 인텔리전스 AI를 정말 잘 낸다고 해서 시장이 정말 좋게 반응을 한다면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애플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이폰 16 출시 어떻게 좀 반응이 나오나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백인현 매니저님 요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 나와서 오늘 블랙웰 AI 서버를 이제 9월 중순 10월에 시장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컨콜에서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야기할 때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내려가지 않았나? 저는 이게 늦게 출시가 돼서 시장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돌려 올려갈 수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사실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블랙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 컨센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근데 지금 3분기가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했을 때는 블랙웰이 조금 더 일찍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주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당장은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봐야 될 게 경기 침체 이슈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될수록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급락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즉 매크로 지표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고요. 70에서 한 80% 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는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제조업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도 나오는 제조업 지표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고용 지표 계속해서 보시면서 매크로 지표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트래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가 가장 중요하다로 맞습니다. 좀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길게 달려왔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들, 좀 걱정거리가 좀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문제 제기는 했어요. 해결책도 찾아봐야겠죠. 9월 정말 힘든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선 해결책,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아까 세 분 모두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주신 건 정말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시점에서 경기 방어주를 매수를 한다라는 것, 좀 좋은 전략이 될까요? OX가 먼저 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지금 경기 방어주 좋게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조금 더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조범수 매니저의 중립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김병준 매니저님 O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경기 방어주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 수익률로 봤을 때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갔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분석해 보면서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배당 수익률 자체가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은행주보다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SK텔레콤도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갑니다. 게다가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뭐 배당 수익률이 좀 줄어들었어야지 정상인데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통신 장비 투자를 좀 줄였어요. 5G에 대한 투자를. 그러면서 그게 다 배당 지원으로 또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6%에서 7%까지 나오는데 게다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죠?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 관련돼서 뭐 삼양식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신고가 같고 전력기기, 변기방어주 신고가 같고 근데 사실 통신주는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통신주 쪽에서 SK텔레콤이 좀 신고가 행진을 좀 달려주고 있어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도 요즘 주가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에지유 플러스까지도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경기방어주는 괜찮은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차트를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 2024년 4월 달부터 코스피 지수보다 통신업종의 수익률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아마도 이제 SK텔레콤이랑 KT가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 바이오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서 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뭐 통신업종도 한 종목, 뭐 대장주 쪽으로만 네. 딱 한 종목 정도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의 뷰는 또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기 경기방어주 제가 봤을 때 어제 밸류업 이야기도 마침 또 특이점 시간에 했었거든요. 네. 경기방어주와 또 밸류업과 연관성, 교집합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장 안 좋은 걸 떠나서 좋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사실 이제 경기 밸류업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마다 최근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밸류업 지수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금융주들 위주로 참여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밸류업 계획에 공시에 참여한 기업이 단 9개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9월달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지금 거래소 밸류업 지수에 원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 100곳에서 한 150곳 정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 기업인 회사는 이제 총 9개밖에 안 되고요. 예고를 공시한 기업도 한 23개인데
두 개 합쳐봤자 32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거래소가 목표로 했던 당초 목표로 했던 기업 수에 현저하게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향후에 밸류업에 동참하라고 굉장히 독려할 거라고 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셨을 때는 지수가 출렁일 때는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미 밸류업 지수에 참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부터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밸류업 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향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왔던 예상 후보군으로는 에너지 쪽에서는 S-오일이 있고 그리고 카지노 쪽에서는 강원랜드를 최근에 들었는데 네.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강원랜드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 강원랜드? 언제 올랐는지 강원랜드가 지금 지난 8월 달부터 우리 국내 증시는 다 하락하고 있는데 와. 강원랜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예요 이게? 네, 강원랜드만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빠졌었는데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빠졌는데 강원랜드가 지금 8월 달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오.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업 지수 참여 후보군으로 강원랜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면 기존에 많이 올랐던 금융주들보다는 강원랜드 같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아직까지 바닥이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 나는 밸류업도 싫고 경기 방어주도 싫다고 하시면 또 이제 따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무방의 상승을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채권 ETF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채권 ETF 있거든요.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채권 ETF가 수익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채권 ETF도 여러분들의 투자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 ETF 좋은 투자 아이디어까지 공개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병진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는 O 의견을 들어줬고 중립 의견을 들었던 조범수 매니저님 채팅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선님께서 제가 경기 방어주도 좀 생각하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X를 들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팅창에 전부 다 확인하고 두들겨보고 다니면 손가락 관절 닳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이렇게 재밌게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서 웃자고 한번 웃으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채팅을 읽어드렸고 자, 중립을 들어주신 조범수 매니저님, 좋은 면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중립을 들어드린 건데 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기준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8월 달에 강한 상승분을 만들었거나 이미 올라가 있거나 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기준으로 그럼 따지고 들어가면은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은 물론 눈여겨 볼 만합니다. 근데 차트가 위험한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사실 밸류업 지수 발표가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과연 줄까? 라는 의문점은 있어요. 그 위험하다는 게 혹시 고점에 물린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성향이 지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네. 물릴 수 있어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시장이 밀린다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방어주 성격이 뜨는 것 중에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조방원. 차라리 그쪽이 괜찮지 않나? 조방원주 중에서도 조선주가 저는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조선주를 차라리 바라보는 게 방어주 쪽이라면은 일단 KTNG 하나 정도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조선주는 네 사랑해요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이 저는 예.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조선업황과 관련돼서 뭐 파업과 관련된 소식 뭐 여러 이제 악재적인 소식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LNG 쪽에 대한 이제 조선 쪽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진짜 9월 11월 달까지 있는 대선적인 이벤트가 있잖아요. 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발을 맞춘다면은 LNG나 아니면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 쪽에 투자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의 계단이 별게 있습니까? 조선주가 그렇게 지금 현재 추세에서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기적인 조정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선주도 지금 담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방원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종목 압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저는 밸류업 관련해서는 종목이 일단 딱히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원랜드랑 미국 채권 ETF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지금 대본을 통해서는 이쪽 관련해서는 그래도 없음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오라고 들어주셔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 주신 게 미국 채권 ETF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와 함께. 자, 그리고 이어서
김명진 매니저님. 네, 저는 뭐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갔잖아요. 네. 이런 안 좋은 와중에 52주 신고가는 수급의 주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SK텔레콤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이 간다. 52주 신고가. 이거 근데 계속 경신하면은 다른 데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다른 데랑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굳이 뽑자면 네, 저도 장난으로 걸어봤어요. 그죠. 네. KT랑 SK텔레콤이 지금 둘 다 잘 가지고 있는데 네. 수급이 지금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빈집털이가 아닌가. 뭐 그만큼 SK텔레콤이나 뭐 LG유플러스나 안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님은 조방원 쪽에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따로 괜찮은 종목이 또 있나요? 더 추가적으로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중공업이 일단 눈에 들어오고 네. KTNG가 약간 삼바를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KTNG를 오, 보다 그래요? 보면은 이 수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네. 이게 삼바도 한참 올라갈 때 개인들의 관심도가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KTNG도 보시면은 야, 이렇게 개인들의 관심이 없나? 라는 수준이에요. 오. 기관, 보험, 사모펀드, 기법, 매수세 꾸준히 외국계까지 들어오는데 네. 유일하게 개인들만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다 팔아요, 지금. 계속 팔아요. 이런 종목 좀 눈여겨볼 법합니다. 삼바나 이런 KTNG 같이 관심도 없는 구간에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우리만 알고 가야겠죠. 네, 우리만 알고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소문내지 마시고 시면 상한가 보시는 시청자분들만 지금 KTNG가 잘 가고 있다는 것 비밀 지키고 다 같이 좀 좋은 건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KTNG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냄새가 난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중에 추후에 KTNG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벤트 한번 더 도모해 볼까요? 우리? 아닙니다. KTNG는 약간 좀 관심도에서 떨어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바이오고 제가 길게 얘기해 왔으니까 좋아요. 네, 시원하게 이벤트하고 한 거였는데 KTNG는 좀 다른 종목으로 네. 이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까지 압축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STO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테마가 연결지어서 좀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오늘 좀 우리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잡아가야 될지 힘들 땐 역시 좀 이런 길이 편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여기는 지금 좀 단기 테마로 보십니까? 아니면 시장이 워낙 어려울 때 테마가 가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올라탈 가능성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은 항상 새로운 테마에 열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제 토큰 관련 종목들도 일단 며칠 정도 올랐습니다. 며칠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은 주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등락폭이 굉장히 큰데 등락폭이 클 때마다 큰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매수해 놓으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접근을 하실 때 지금 토큰 증권 관련해 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매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올랐을 때 따라가다 보면 요즘장 같은 경우에는 올랐을 때 테마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두더지 게임 하듯이 계좌가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 증권 관련 종목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수 하락 시 여러분들 현금 창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올랐을 때 사지 말고 빠졌을 때 사서 튈 때 그냥 짧게 입절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근에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테마는 좀 수익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거기 범주에 들어갑니까? 참 테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3분기에는 그래도 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만 STO는 제가 언제나 이 의견이 바뀌잖아요. STO는 절대 노.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TO 같은 경우에 토큰 증권이나 이거 굉장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설명 꼼꼼히 들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각 투자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 기술력을 이용해서 뭐 분할해서 사는 그런 겁니다. 자, 근데 STO라고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날 수 있냐면 사기예요.
사기. 법제화 구간에 들어간다고 해도 토큰과 관련된 범죄 쪽에서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게 STO입니다. STO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토큰 증권 형태에서 미리 이 대기업에 대해서 토큰 증권이 나온다 하면서 사기 금액이 얼마냐면 4조예요, 4조.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STO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그럼 비트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비트코인도 얼마나 좋은 자산이에요. 차라리 다른 거 막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일부 자산을 비트코인에 좀 넣어 두십시오. 차라리 그게 안정적입니다. 이 STO라는 테마 물론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차트 보면서 하루 이틀 정도 단타는 노려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제가 항상 전통적으로 STO는 매우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다시피 갤럭시아 머니터리 차트 보시면은 이 STO 토큰에 대한 이야기가 23년도에 또 있었어요.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근데 이 주가 내려 뺀 거 보세요. 이거 과거에 이런 역사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들썩거리면서 올라간다고 해도 그럼 똑같이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T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차라리 STO 보실 거면은 비트코인을 사셔라. 계좌 5%에서 10% 정도는 비트코인 사둘 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병준 매니저님은 앞에 의견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STO 관련된 종목들 매매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토큰 증권이 법제화를 위해서 개정안을 재발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큰 수급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는 테마주라도 좀 매매해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기초자산을 뭐 미술품이라든가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하고요. 법안이 통과돼서 정말 제도화가 된다라면 충분히 이 시장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법안이 통과돼서 제도화가 됐을 때 정말 이게 이제 안쪽으로 제도화돼서 양지로 이게 나왔을 때는 2030년까지는 10배 이상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미술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림을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데 뭐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경매를 통해서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가격을 측정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뭐 NFT라든가 뭐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시장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병준 매니저님 바로 종목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종목은요 서울옥션과 K옥션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미술품을 이제 거래하는 경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이쪽에서도 또 나름대로 이 마켓이 많이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림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이 두 기업이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아까 얘기해 주신 그대로 차라리 나라면 비트코인? 당연하죠. 이게 비트코인이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만큼의 자금력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미국 증시 모두 있어요. ETF 자금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안전하고 탄탄하다는 겁니다. 빠진다고요? 사시면 되죠. 빠졌을 때 빠지는 구간에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빠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 대해서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랑 비트코인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커플링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다시 한번 올라갈 구간 충분히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STO는 그냥 테마 기술적으로 단타만 치고 빠지시고 나는 이쪽에 관심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비트코인만 일부 자산 편입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저는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갤럭시아 SM이랑 함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만약에 토큰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라면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으면 자칫하다간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 외 요인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단기 시세 차익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매니저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가 있는지 간단히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도 주도주는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
수급이 뭐 조선이나 그리고 화장품 쪽, 제가 또 최근에는 화장품 쪽 관련 종목들이 8월 수출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도주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 무방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는요, 조은수 매니저님, 뭐 코덱스 레버리지 모아 갈까요? 비트코인 어떤가요? 라고 뭐 좀 다양하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무료 방송에서 오늘 이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저도 딱 봤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질문을 봤는데 나쁘진 않습니다만 네. 더 좋은 방안이 있어요. 더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들 준비해 놨고요. 네, 반도체까지도 꼼꼼하게 준비해 놨으니까요. 잠시 후 10시에 조범수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때 또 최고의 전략으로 반도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 김병진 매니저님 주제가 준비되어 있겠죠? 반도체 하면 반도병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반도체 반도병진이고요.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도 또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업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채로운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새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또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